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한 2, 3학번 박초원입니다. 네, 저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하여 현재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2, 4학번 남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 2, 4학번으로 재학하고 있는 유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한 교육학과 2, 4학번 이호경입니다. 네, 저는 원래 중등교사를 원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더 나은 교육자가 되려면은 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해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학과는 다른 사범대학 내 학과들과 다르게 교사라는 그 직업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더 넓은 교육을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국어교사라는 꿈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원서를 쓸 때도 국어교육과에 지원을 할지 교육학과에 지원을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때 대학에 가서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고 국어교육의 모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 그리고 국어국문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학과를 다니며 복수전공을 통해 국어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현재 2학년인 지금 교육학과를 전공하면서 국어교육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어국문 문예창작부의 수업도 들으며 교육학도로서, 국문학도로서 그리고 예비 국어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활동은 에듀테크와 교육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강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나 학술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그것에 관련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AR과 VR을 활용한 멘토링 환경을 만든 후 그 환경에서 직접 학급 멘토링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지리 시간에 지역 간 공간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학습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주목하여 이 교육 불평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저만의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실제 정책 제안서의 형식에 맞게 저만의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등 그런 활동을 하였는데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할 경우 부여되는데요. 저희 교육학과 또한 사범대학에 소속된 학과이기 때문에 졸업 시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교육학 과목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학 과목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목의 임용시험을 보고 싶다면 사범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교과교육과를 복수 전공하여 해당 교과의 정교사 자격증을 함께 발급받아 임용고시를 치르거나 타 단과대 내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을 통해 그 교과의 임용고시 또한 치를 수 있습니다. 작년 교육대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교육대학교와 교육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대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법 등과 같이 정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학과라면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집중해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교육대학교에서도 특수교육 학개론이나 교육심리 등 교육학 과목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초등교사의 특성에 맞게 미술, 체육, 음악 등 다른 교과목의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또 이를 직접 실습하는 활동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조금 더 이제 교육학, 즉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교육학개론을 시작해서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철학 등 다양한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대체로 사범대학에 속한 학과이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학과를 단일 전공할 경우 교육학이라는 교과에 대한 교원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교과에 대한 교사를 하고 싶다면 복수 전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범대학 학생이 복수 전공을 통해서 교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사범대 안에 있는 다른 교육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과 학생이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하여서 교육학과 국어라는 교과목, 이 두 가지 교과에 대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범대가 아닌 비사범대의 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학생이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일반 사회과 교과목에 대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화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화학이라는 교과에 대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동국대학교에는 현재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는 초등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교육학과는 사범대학 내 타 학과들보다 교육 이론과 교육 이슈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많고 교육학 자체를 전공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진학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진로의 변경으로 인해 사범대를 진학하시는 것이라면 교육이라는 유사한 계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사를 현재도 꿈꾸고 있는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지원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여 초등정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 교육학과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의 경우 중등정교사 자격증만 부여되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 자체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로의 변경인지 아니면 초등교사가 여전히 되고 싶은데 사범대학에 진학하시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교생 실습을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교생 실습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교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안정성 때문에 교사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교육이라고 큰 학문을 다루고 있는 것은 초등교사나 교육학과나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초등교사는 조금 더 가르치는 법이나 여러 다양한 교과목의 이론 이런 것을 직접 실습해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교육학이라는 여러 가지 행정 분야나 또는 이런 이론 부분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학과로 옮기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가르치는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학적인 그런 문제나 여러 행정, 그런 제도들을 같이 포함해서 열심히 이제 탐구를 한 후에 가르치는 활동으로 넘어간 것이 교육학과와 교육대학교 둘 다 뭔가 붙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육학과가 소속된 단과대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는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지리교육과를 비롯해서 총 7개의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과가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만큼 그 규모도 크고 그리고 다양한 복수 전공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장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학과 학술답사에서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교육학과 학술제에서는 어떠한 교육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또 교수님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인의 밤처럼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과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교육 심리를 비롯한 교육 행정, 교육 철학, 평생교육, 특수교육 등등 그 외에도 다른 학교 교육학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공부를 하시다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수님의 조언을 얻는 것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을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입니다. 열심히 끝까지 달리셔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건물인 항림관에서 내년 초에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작년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조금만 더 버텨서 마지막에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범대학의 중심 교육학과 드리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